예, 안녕하세요. 예, GS 네오텍 임지훈입니다. 제가 오전에 리허설을 할 때만 해도 별로 그렇게 떨리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앞부분을 이제 채워주시니까 긴장감이 적지 않아 다가오네요.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AWS의 AIML 서비스를 활용한 질문 답변 퀘스천 앤서링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거 발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 CFP 낼 당시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좀 제목을 잘못 정한 것 같아요. QA 시스템 뭐 발전 과정 이 정도로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커뮤니티 데이라서 가볍게 가려고 이제 발표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데브진스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게 저는 이제 GS 네오텍이라는 회사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데브옵스 직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를 간단히 이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 회사는 이제 건설 기반의 비즈니스하고 클라우드나 CDN 기반의 IT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이 있는 특징들로 이제 데브진스를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는 제가 또 AWS 앰버서더로 작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앰버서더 T를 받았는데 도대체 언제 입지?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오늘 입게 되네요. 그래서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제가 AWS 자격증 12개를 올해 초에 다 땄어요. 그래서 이제 골드 자켓을 받았는데 한국인으로서는 골드 자켓을 이제 최초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또 AWS 커뮤니티 행사잖아요. 커뮤니티 빌더의 클라우드 그 운영 부분의 CB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게요. 자, 이 세션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은 요즘 인공지능 얘기가 참 많죠. 그 인공지능 챗봇의 그 기반 기술인 QA, 퀘스천 앤 앤서링에 대한 이해를 좀 여러분들이 이번 세션이 끝나고 좀 이해를 높여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젠 AI 관련해서 AWS의 서비스들과 또 오픈 소스들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요즘 젠 AI와 함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이제 RAG라는 건데 이 RAG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뒤에 세션이 3개가 더 남아있는데요. 이 세션 3개하고도 좀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어서 좀 기초 체력을 기르신다는 개념으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서치입니다. 저희가 뭔가 궁금한 게 있을 때 구글링을 통해서 이제 검색을 하죠. 검색 엔진에다가 AWS 학습 방법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구글의 검색 엔진은 그 AWS 학습 방법과 같이 이 단어를 추출해가지고 유사도가 높은 것부터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추출을 한다고 해서 Extractive QA라고 하는데 이 구글의 검색 엔진이 Extractive QA가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이 구글의 검색 엔진에는 시멘틱 서치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시멘틱 서치는 그 의미적으로 유사한 거를 이제 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AWS를 GCP와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사용자가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도록 의미론적으로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차례대로 보여주게 되죠. 이게 좀 과거 우리가 QA하는 서치 방식을 잠깐 다뤄봤고요. 사실 QA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커뮤니티 QA, 롱폼 QA, 테이블 QA 등이 있는데 오늘 제가 다룰 부분은 익스트랙티브 QA, 추출적 QA부터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허깅 페이스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AWS에서도 AI 서비스가 있지만 이제 허깅 페이스는 요즘 핫한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NLP 커뮤니티에서 가장 이제 뭐 모델이나 데이터셋들이 가장 활발하게 올려드는 커뮤니티이자 회사인데요. 그 허깅 페이스의 태스크를 보면은 이 NLP가 할 수 있는 태스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QA, 퀘스천 앤 앤서링 모델 부분에 대한 건데요. 이 허깅 페이스 태스크를 보면은 한 QA 모델이 7,192개 정도 있네요. 오늘 허깅 페이스 얘기도 좀 많이 하는데 왜 제가 허깅 페이스 그 오픈 소스 컨트리뷰터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깅 페이스 얘기도 종종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허깅 페이스 QA 모델에 대한 설명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허깅 페이스에서 퀘스천 앤 앤서링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퀘스천 질문하고 컨텍스트 맥락이 같이 들어오면은 이제 리딩 컴프리hension 독해를 통해서 QA 모델이 아웃풋을 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허깅 페이스에서 QA 모델 데모를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딥셋에 올라간 로버트 베이스 스쿼드 2 모델을 가지고 AWS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뭔가요? 하고 What is cloud computing? 질문을 하고
AWS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설명하는 그 영어를 컨텍스트로 같이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버트 모델이 이제 The On-Demand Delivery of IT Resources Over the Internet이라는 인터넷을 통한 IT 리소스의 온디맨드 제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맥락을 이해해서 답변을 내놓습니다. 요것이 이제 허깅 페이스에 올라온 이제 과거의 이제 QA 모델, Extractive QA 기반으로 작동하는 QA 모델들입니다. 이 QA 모델들이 어떻게 좀 작동하는지 좀 보면요. 아까 그 모델 이름이 로버트 베이스 스쿼드 2였어요. 이 스쿼드 2가 요 스탠퍼드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셋이라는 요거의 약자거든요. 스탠퍼드에서 컨텍스트, 퀘스천, 앤서 이 형식으로 스쿼드에서 처음 사용한 방식이고요. 그 질문과 답변, 그 다음에 이 답변을 내놓기 위한 맥락을 이제 데이터셋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아까 그 로버트 모델에다가 파인 튜닝을 시킨 게 아까 본 QA 모델이고요. 그래서 QA 모델, 과거의 QA 모델은 이렇게 데이터셋을 좀 구축을 했어야 됐습니다. 좀 이 과거의 QA가 어떻게 좀 동작하는지 아까 GUI로 데모를 잠깐 봤다면 이번에는 좀 코드로 좀 몇 줄을 볼게요. 이제 NLP의 QA 태스크 내부 실행 과정입니다. 한 코드가 한 9줄 정도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주피터 노트북에서 돌려보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먼저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인 토크나이저하고 그다음에 QA 모델을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해주고 파이프라인을 좀 선언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그림으로 본 로버트 베이스 스쿼드 2 모델을 주입을 하고 퀘스천 컨텍스트를 입력하고 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제가 탑 K3에서 3개의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코어 점수대로 하나, 둘, 3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관련도가 높은 아까 더 온디맨드 딜리버리 오브 IT가 이제 첫 번째로 나오기 때문에 얘를 이제 답변으로 이제 내세운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로버타 모델은 인코더 모델인데요. 인코더 모델은 뭐 문장 분류나 개체명 인식 혹은 뭐 퀘스천 앤서링 같은 데에 좀 특화된 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이프라인 내부 실행을 살펴보면은 이미 좀 더 로우하게 더 내려갈 수 있지만 한 추상화된 단계에서 3가지만 살펴보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토크나이죠. 이 텍스트가 들어오면 인풋 아이디로 자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모델을 통과하면서 인풋 아이디가 로짓이라는 값으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을 통해서 로짓이 이제 예측을 해서 프리딕션. 이 3가지 단계가 이제 QA 태스크에 이런 내부 실행에서 이 3가지 단계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과거의 QA는 이런 식으로 Question and Answering 데이터셋을 가지고 QA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이제 아키텍처가 이제 제안이 됐습니다. 리트리버 리더 구조. 이 크게 4개의 컴포넌트가 있고요. 먼저 우리가 질문을 하고 싶은 정답들이 담겨져 있는 여러 자료들을 이제 도큐멘트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리트라이버 검색기가 가장 유사한 것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럼 이제 문서 중에 하나를 갖고 오니까 도큐먼트죠. 그 다음에 이제 리더가 이 도큐먼트를 기반으로 이제 답을 생성하는데요. 요런 방법이 이제 과거의 그 퀘스천 앤 앤서링 모델로 만든 QA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QA 파이프라인이 왜 나오게 되나 좀 보면은 아까 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그 컨텍스트하고 앤서링이 있었잖아요. 그럼 뭔가 이 나온 이유는 문서를 후처리해서 관련된 문서를 추린 겁니다.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만약에 데이터셋에다가 길게 답변을 쭉 써놓으면은 이 답변을 뽑으면서 레이턴시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있는 문서만 갖고 와서 추리고 답변을 하는 리트리버 앤 리더 구조가 당시에 이제 제안이 됐었습니다. 리트리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트리버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가 알려졌거든요. 이제 스파스의 희소 리트리버, 그 다음에 밀집 리트리버가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그 아파치 루신 엔진을 사용하는 엘라스틱 서치, 오픈 서치 등은 희소 리트리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빈도를 사용해서 그 문서와 쿼리를 희소 벡터로 표현하는데요. 이런 과거의 희소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용자의 쿼리의 단어가 데이터셋에 들어있지 않으면은 연관된 문서를 좀 제대로 검색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검색하지 못하는 게 검색을 못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만약에 아까 저는 K 값을 3으로 했지만 뭐 K를 한 10 정도로 두면은 그 10개 안에서 답을 찾아갖고 오기는 합니다. 근데 이 K를 10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좀 더 적은 개수로 문서를 리더를 보려면은 QA 파이프라인의 레이턴시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DPR, 밀집 리트리버가 이제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밀집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랜스포머와 같은 인코더를 사용해서 이 쿼리와 문서를 임베딩으로 표현한다는데요. 이 뒤에서 임베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벡터 임베딩. 이 벡터 임베딩, 제가 AWS에서 벡터 임베딩을 설명하는 그 블로그 글의 사진을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까 QA 모델에서 퀘스천 앤서링하고 컨텍스트를 함께 제공한다고 했죠. 컨텍스트 데이터가 있고요. 이 컨텍스트 데이터를 좀 더 의미론적으로 요소, 이렇게 커브 오브 밀크, 피치 오브 솔트라고 만드는 의미론적으로 만드는 시멘틱 엘리멘트 단계.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다차원 공간에 그 숫자 값으로 바꿔주는 이제 벡터로 만드는 단계. 해서 요 단계가 합쳐서 이제 벡터 임베딩 관계라고 하는데요. 그 관련 블로그 글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뭐 우유, 치즈 같은 건 유제품들은 의미론적으로 비슷한 공간에 이제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기반으로 이제 밀집 벡터가 이제 검색을 해서, 그러니까 dense parse retriever에서 DPR이라고 하는데요. 이 DPR의 개념을 가지고 머릿속에 가지고 뒤로 가면서 계속 어디서 사용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까지 추출 QA를 봤거든요. 단어를 좀 추출해가지고 퀘스천 앤 앤서링 하는 부분. 근데 요즘에는 앱스트랙티브 QA가 좀 대두가 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익스트랙티브 QA에서 만약에 데이터셋에 답이 없으면은 답변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면 좀 이상한 답을 좀 내놓던가. 그래서 요즘엔 이제 프리트레인 모델, 사전 훈련된 언어 모델로 이제 답을 생성하는데요. 보통 아까는 주어진 컨텍스트에서만 답을 이제 추출해 갖고 왔다면은 엑스트랙티브 QA에서는 이제 보통 답이 하나의 문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서 일관된 하나의 답을 생성해야 돼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추출적 QA를 넘은 앱스트랙티브 QA가 됐고요. 또 다른 말로는 요즘엔 또 이제 제너레이티브 QA라고도 합니다. 이 제너레이티브 QA가 대두되고 드디어 나옵니다. 메타. 2020년도에 이제 메타가 RAG라는 모델을 내놓습니다. RAG는 기존의 그 NLP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그 식2식 모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과 이제 비슷하게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간 단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 메타는 그 언어 모델과 데이터의 조합으로 이제 정확한 높은 답변을 생성하는 RAG 모델을 2020년 당시에 꺼냈을 때 블로그 글에 있는 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잠깐 살펴보면은 저기 해밍웨이와 관련된 퀘스천 Q를 던지면요. 거리적으로 이게 이제 여기서 RAG는 리트리버를 희소 리트리버가 아닌 DPR을 사용하고요. 리더로는 아까는 리트리버 리더 구조였잖아요. 이제 그 리더 대신에 이제 제너레이터 생성기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RAG 구조를 보면은 그 퀘스천 값을 이제 벡터 그 임베딩 기반으로 바꿔서 저기 덴스 스페이스라는 공간에 보라색 점에 Q가 이 질문이 위치합니다. 그럼 보라색 질문하고 그 근접한 거리에 있는 D 도큐먼트 23번하고 도큐먼트 42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문서들을 가지고 답변을 이제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메타의 블로그에서는 그 오픈 도메인과 오픈북과 클로즈드북 장점의 결합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식2식 모델로 이제 답변을 생성했는데 이 식2식 기반에 있는 매개 변수에 저장된 지식, 그 다음에 RAG가 이제 검색을 해서 가지고 온 말뭉치에 있는 지식, 이건 이제 비파라미터 기반에 있는 메모리죠. 그래서 파라미터 기반의 메모리와 비파라미터 기반 두 개를 합쳐서 답변을 내놓는, 즉 오픈북과 클로즈드북의 장점을 결합한 모델이라고 이제 당시에 이제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RAG 모델에서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요즘 이제 흔히 말하는 RAG 패턴, 뭐 RAG 아키텍처, 뭐 여러 가지 부르는 방법들이 많은데 요 방법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RAG 사진은 제가 아마존 문서에 RAG를 검색했을 때 이제 나오는 문서를 갖고 온 거고요. 앞서 메타가 공개한 RAG 모델의 그 아키텍처의 아이디어를 얻어와가지고 굉장히 또 유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널리지 소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유어 데이터 기반의 검색기고요. 리트라이버. 그다음에 이제 저기 뇌 모양의 이제 LMM 제너레이터가 LMM 기반의 문장 생성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RAG 패턴 혹은 뭐 RAG 방법론을 이제 도입을 하면은 이제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이 알고 있는 내용을 변경하려면은 기존에는 이제 전체 문서를 이제 새롭게 재학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럴 필요 없이 지식 검색에 이제 사용되는 문서만 교체해가지고 이제 모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이제 쉽게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AWS에서 RAG를 구축하는 방법인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WS의 캔드라를 써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리트라이버, 그다음에 LMM 모델이 또 제너레이터가 되겠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오로라의 그 피지 벡터를 사용한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인베딩 과정을 여기 하나하나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큐먼트에서 청크로 자르고 벡터 스토어에 인베딩을 해서 피지 벡터에 넣어놓으면은 질문이 들어왔을 때 거리적으로 가까운 놈들을 구하고 그거를 이제 LMM 모델에 던져서 유사한 답변을 하는. 그래서 이제 RAG를 AWS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적용하기 위해서 기반 지식을 알고 있으면 좀 좋으실 것 같다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의 캔드라는 AWS의 AI 솔루션을 사용한 거고요. 오른쪽은 그 벡터DB로 피지 벡터만 쓰고 랭체인이라고 해가지고 AWS 솔루션과 뭐 기타 필요한 것들을 통합해주는 도구를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랭체인 챗 위얼 유얼 데이터라는 강의에서 굉장히 좋은 자료를 발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이 RAG의 플로우를 보면은 이제 크게 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큐먼트 로딩, 그 다음에 도큐먼트를 올린 다음에 잘라야겠죠. 스플릿, 그 다음에 이제 벡터 스토어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스토리지 단계. 그 다음에 검색기입니다. 리트라이버. 그 다음에 마지막 아웃풋이 이제 제너레이터 생성하는 부분인데요. AWS는 이 부분을 서비스로 만들었습니다. 아마존 캔드라. 이게 뭐 다른 CSP에서는 뭐 애저의 코그니티브 서치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AWS에서 RAG를 구현할 때 캔드라로 앞부분을 이제 사용할 수 있고 뒷부분을 이제 제너레이터로 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캔드라에서는 이 앞에 4가지 단계를 인덱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참 이게 신기한 게 랭체인 문서를 봐도 이 앞에 4단계를 인덱시스라고 부르거든요. 동일한 언어로 이제 설명을 하고요. 똑같습니다. 처음에 도큐먼트 로더, 그다음에 텍스트 스플릿, 벡터 스토어, 리트라이버, 즉 이 4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 문서를 구조화하고 모델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랭체인 문서에서 안내를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랭체인의 인덱시스 설명이 그 캔드라에서 인덱싱 과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캔드라의 인덱스는 이제 문서의 내용을 보관하며 문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건데 이 4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코드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RAG, AWS에서 RAG를 구현한 코드의 일부를 제가 좀 발췌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크게 3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빌드 체인 안에 첫 번째 LMM, 베드록 부분에서 이제 클로드 그 LMM을 호출하는 그 넣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리트라이버로 아마존 캔드라 리트라이버로 이 한 줄로 리트라이버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컴포넌트에서 인덱싱 단계를 말했죠. 인덱싱을 하고 나면 관련된 문서가 인덱스 ID로 떨어지는데 그래서 인덱스 ID 값을 캔드라 인덱스 ID로 놓고 관련된 문서를 5개를 받겠다 해서 탑 K로 5를 지정했고요. 리전 ID를 해서 리트라이버를 이렇게 한 줄로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QA에서는 이 랭체인에서 제공하는 이제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LMM하고 그 리트리버를 결합해가지고 리턴 값으로 QA를 받는 아주 간단한 코드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 코드와 이 프롬프트가 같이 들어가면 이제 QA가 가능한 건데요. 요즘 막 그런 게 있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중에 기법이 하나 들어갔는데요. 여기 보면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컨텍스트, 아까 QA 모델에서도 컨텍스트에다가 리딩 컴프리hension을 통해서 답변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RAG 구조에서도 이 컨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답변을 만드는데 based on the above the document, 그러니까 문서에 의거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다음에 모르면은 don't know, 모른다고 하세요. 라고 뭔가 명령을 심어줬죠. 이런 거를 또 프롬프트 엔지니어 영역 중에 하나인데 또 다른 말로는 인스트럭션 튜닝 아웃풋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웃풋에 대한 나의 의도를 튜닝한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튜닝 아웃풋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 아마존 캔드라로 RAG를 구현을 할 때는 이렇게 딱 2페이지 소스 정도로면 손쉽게 이제 구현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또 AWS는 여러분들이 커스텀을 할 수 있도록 한 땀 한 땀 할 수 있게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죠. 이제는 피지 벡터로 좀 알아볼게요. 아까 RAG는 앞선 그 4가지 단계를 하나로 인덱싱이라는 단계를 합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접 쓰려면 이 인덱싱 작업을 직접 해줘야 돼요. 그래서 랭체인에서 도큐먼트 로더, 텍스트 스플리터, 인베딩, 피지 벡터, 도큐먼트를 직접 이제 다 임포트를 하고요. 피지 벡터 관련 정보를 해주고
요 부분이 이제 pg 벡터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캔드라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AWS가 참 잘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프리뷰인데 KV4 아마존 베드록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fully managed 서비스로 그냥 콘솔상에서 벡터DB를 고르고 그 자신의 그 놀리지 베이스를 넣으면은 RAG를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가 현재 지금 프리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AWS는 진짜 서비스를 잘 만들고 이런저런 여러 옵션으로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죠. 지금까지 해가지고 그 전통적인 추출적 QA부터 제너레이티브 QA까지 순서대로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직접 체험해 보실 수도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AWS에서는 이제 벡터DB로 오픈서치도 제공을 하는데요. 오픈서치 워크숍 중에서 이 모듈 1부터 이제 모듈 9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차례대로 발전시키면서 희소 벡터를 그 리트리버에서 그 희소 리트리버를 쓰는 것부터 해서 마지막 뭐 RAG까지 해가지고 차례대로 단계별로 배우는 워크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세션 이후에 이런 이론적 지식을 탑재했으니까 실습을 해보실 때 제가 다 참고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코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아까는 AWS 서비스로 제공하는 베드록의 클로드 모델을 썼습니다. 근데 사실 오픈소스로 많이 제공하는 뭐 라마라든지 허깅페이스에 제공하는 올라오는 LMM 모델들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 워크숍에 있는 코드를 일부 갖고 왔는데요. 아까는 클로드 모델의 그 엔드포인트만을 호출했다면은 여기서는 뭐 허깅페이스 모델 이름 팔콘 적어주고 태스크로 퀘스천 앤서링 하겠다 적어주고 뭐 밑에 그 인스턴스 스펙도 정의해주죠. 직접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직접 올리는 게 생각보다 조금 그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이제 허깅페이스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세 가지를 간략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앞서 본 방법 같은 경우가 물론 세이지메이커 SDK를 쓴 건 아니지만 이렇게 첫 번째로는 세이지메이커 SDK를 사용해서 직접 모델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좀 거추장스러운 그 번거로운 단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점프 스타트라고 해가지고요. 세이지메이커 점프 스타트 안에 올라온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허깅페이스 모델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제가 테스트를 할 때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인데요. 그 허깅페이스의 인퍼런스 엔드포인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아니고요. 허깅페이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이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허깅페이스 플랫폼을 그 구독만 하면은 빌링이 통합됩니다. 그래서 허깅페이스의 인퍼런스 엔드포인트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인퍼런스 엔드포인트는 허깅페이스에 올라온 모델들은 그냥 버튼 한 번으로 별다른 세이지메이커에서 올리는 그런 코드로 작업하는 귀찮은 작업 없이 빠르게 내가 이 모델 써보고 싶네? 하면 여기서 딱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세 가지가 있고요. 여기는 제 블로그 광고인데요. 이거 뒤에도 한번 나오니까 이따 캡처하셔도 돼요.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써는 이제 블로그 링크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QA를 알아봤으면은 진짜 내 QA가 제대로 답변을 하는지 이제 평가도 좀 해봐야겠죠? 근데 그 extractive QA 할 때 그 허깅페이스에서 제공하는 QA 모델들은 다음과 같은 매트릭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F1 스코어, 두 번째는 EM이라고 부르는 이그젝트 매치인데요. 이 두 개의 특징은 question and answering 아까 데이터 셋이 있었잖아요. 즉 답이 있었어요. 데이터로. 즉 다시 말하면은 ground truth 혹은 이제 골든 앤서라고 불리는 답이 있었습니다. 이 답이 있어야지 그 생성한 답변을 가지고 F1 스코어나 EM을 통해서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즘 그 생성형 모델이 내놓는 답이 없을 수도 있는 퀘스천 앤 앤서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데이터셋에 답이 없는 거. 이런 거는 사실상 이 F1 스코어나 EM으로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논문 동향을 보면은 뭐 클로즈 도메인에 대한 뭐 매트릭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굉장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좀 같이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살펴봤는데요. 오픈 도메인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는 이제 오픈 도메인 기반의 F1 스코어나 EM으로 측정할 수는 있지만은 이 클로즈 도메인 같은 경우는 마땅한 매트릭이 없어가지고 요즘엔 또 GPT 보고 이제 평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방법이 좀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루스블 QA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사실 그라운드 트루스나 골든 앤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허깅페이스에 한국어 리더보드들이 있어요. 그 벤치마크 테스트를 할 때 5가지 지표 중에 하나가 트루스풀 QA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QA의 그 답이 외부로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정확한 벤치마킹을 위해서. 아무튼 그런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RAG를 구현해 가지고 그 클로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평가하려고 하면은 그런 데이터들은 이 기존에 채점하는 데이터셋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측정이 어렵습니다. 이제 발표가 끝나가고 있는데요. QA를 넘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QA는 Question and Answering 모델 이렇게 알아봤죠. 이제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할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드레일이죠. 가드레일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질문할 때, 그다음에 답변을 내놓을 때, 그다음에 외부로 확장할 때, 즉 그 사용자나 뭐 부적절한 질문이나 뭐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기 위한 가드레일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생성형 모델이 만드는 추론 자체가 비용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쿼리를 캐싱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뭐 인덱싱을 만드는 부분을 랭체인으로 통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랭체인에서는 이런 캐싱 쿼리들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뭐 이메모리, SQLite, 레디스, 카산드라에 대한 다양한 캐싱 DB들도 이 캐싱 쿼리를 할 수 있게 랭체인에서 라이브러리를 함께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QA, 뭐 RAG를 넘어서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정확한 대답을 받기 위해서 최근에는 RLHF에서 모델의 동작을 인간의 선호도에 맞춰 이제 개선하는 RLHF까지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아까 참고할 때마다 그 링크들을 바닥에다 링크를 달아놨었는데요. 혹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자연어 처리와 이 허깅 페이스 문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추출적 QA, 제너레이티브 QA 다 알아봤죠? 이제 휴먼 QA를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링크드인하고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LMM 말고도 사실 데브옵스 직무에서 한 3년 넘게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제가 AWS에 관련된 뭐 지식들이나 제가 어떤 글을 좀 쓰고 있지, 어떤 걸로 발표를 했지 알고 싶으시다면 이 QR 링크를 타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